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으로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시원을 차린 지는 5년이 넘었고요. 남편과 같이 회사에 다니다가 둘 다 퇴직하고 차린 게 이 고시원이랍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에서만 보던 남편과 제가 하루 왼종일 붙어 있다 보니 아주 서로 으르렁대고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남편은 재무관리와 고시원 건물관리식으로 관리를 해왔고 저는 아줌마다 보니까 사람들 관리하고 밥이랑 청소 등을 관리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뭔 놈의 잔소리가 그리 많은지 이것이 사회생활도 아닌데 회사생활 오래 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 하나하나 불만을 토로하고 고시원생들 대하는 태도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상대하는 것 처음도 아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다 하라며 전가해줬는데 남편이 혼자 직접 해보더니 벅찼는지 저보고 미안하다면서 본인은 집에 있을 테니 제가 고시원 총 관리를 하고 직원을 써서 나머지 관리를 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고집불통 남편인 줄만 알았는데 저를 좀 이해해주니 어쨌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인 광고를 내게 되었고 몇몇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청년이 있길래 인상도 괜찮아 보여서 뽑았더니 너무 공부만 하고 고시원 사람들 신경을 제대로 안 쓰더라고요. 서비스적인 문제로 사람들 항의가 빗발치길래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을 뽑게 되었었죠. 이번에는 저희 고시원을 생활하고 있었던 아가씨인데 서글서글하고 사람 상대도 잘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 풀어지는지 친구를 허근날 불러대서 술판을 만들고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씨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일만 맡아서 해왔던 저로서는 사람을 구슬리는 일을 하게 된 게 처음이라 그런지 제 마음 같지 않게 일을 대충 하는 직원들이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종일 싸우는 남편과 다시 같이 일할 수도 없었고 고시원 한다고 차린 돈이 얼마인데 저도 계속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고시원 인근 지하철역에 옷 좀 구경해볼까 하고 오랜만에 지하철역을 서성였었죠. 그때 제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가 전봇대에 붙여진 고시원 광고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몰골은 씻지 않아서인지 꾀재재한데 모자로 푹 가려져 있는 얼굴에서는 20, 30대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얼굴에 외모도 말쑥해 보이더군요. 에휴, 너무 비싸네. 이젠 정말 바깥 생활 끝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르네. 너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쉬워하는 그 남자 노숙자를 보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고시원을 구하시나요? 보아하니 딱한 상황 같아서 제가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고시원에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실래요? 지하철역 바로 앞 고시원이에요. 아이쿠, 정말인가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아직 못하고는 있지만 하게 되면 사장님께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노숙자는 제 말에 아주 기뻐했어요. 저도 좋은 일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그 노숙자는 짐을 챙기고 저와 같이 고시원에 갔습니다. 가서 비워진 방 한 개를 안내해줬습니다. 노숙자는 잘 곳과 씻을 곳이 있다며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시간이 흘렀을까요? 휴식실에 비워진 밥통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젊은 노숙자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글쎄, 행색이 더러워도 인물이 보이긴 했는데 면도도 하고 말끔하게 씻고 나오니
인물이 참 훤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총각이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얼른 밥을 꺼내 주었고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반찬도 먹으라며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 총각,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쩌다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정이 있어서요. 한심한 일이지만 제가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되어서 이래서 모은 돈 2천만 원을 날렸거든요. 근데 저는 학자금도 있었고 살고 있던 단기임대 원룸집 월세도 밀려 있었고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고 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바로 잘리게 되었고 부모님께 면목 없어서 바깥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그 총각 얘기를 들으니 아들 같고 사정이 너무 딱하더라고요. 보니까 노숙을 했을 뿐이지 싹싹해 보이고 인성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민이라는 이름의 그 총각에게 저는 일을 아직 구하지 않았으면 당분간 총무일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재민 총각은 좋아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이는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도 바닥 인생을 일찍이 겪어봐서 그런지 늘 겸손하고 일하는 내내 일자리의 소중함을 알듯 최선을 다하더군요. 갈수록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따로 챙겨주고 과일도 가져다주고 총무실에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시원방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제가 총무실에 들릴 때마다 침대에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게 반복이 되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아무리 저보다 어린 총각이라지만 성인이고 재민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줌마여도 여자이잖아요. 그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알게 모르게 정이 쌓인 것 같았어요. 제가 웃으면서 은근슬쩍 재민이를 살살 건드려 보기도 했는데 재민이는 제가 싫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재민이는 바깥 생활하는 동안 여자는 안 만나봤어? 그렇죠. 스트레스도 심하니 전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은 생각나? 저 그게요. 솔직히 전에는 몰랐는데 사장님과 있으면 제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편하고 어쩔 때는 누나 같은 여자로 보이고 늘 좋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 때문인지 막 그 생각이 나요. 설마 그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당황했는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재민아, 사실 나도 방에 가면 네 생각이 많이 나고 설레임 같은 걸 느껴보기도 했어. 나보다 어린 총각이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사장님, 좋아해요. 재민아, 아줌마 안아봐. 재민이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꽉 끌어안았고 저희는 진한 키스를 나누며 격하게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재민 총각의 멋진 외모뿐 아니라 남성스러운 그것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이지, 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감탄을 하게 되더군요. 일도 싹싹히 잘해.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튼실하지. 젊은 게 좋다고 방에 갈 때마다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남자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저는 복받은 여자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지하철역에서 데리고 오길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재민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능력도 키워서 다른 젊은 여자를 만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때 돼서 아줌마 마음에 불장난만 치고 떠나가 버릴까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남자로 안 보이고 티격태격하는 남편이지만 제가 총무와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거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생각하면 미안해지기도 해요. 한순간에 호기심과 이끌림으로 뒤섞인 관계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끝을 내야 하는 것인지 또 이 친구가 절 정말 좋아하는 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해주고 월급도 잘 챙겨주니 본인이 되기에 그러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주책 맞다고도 하겠지만 50 넘게 살면서 이성 간에 이렇게 심히 고찰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모두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